논리 연산자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개의 논리 값을 연산해서 true, false 형태로 해서 결과를 반환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은 AND가 되고, 이건 OR, 이것은 NOT이 되는 겁니다. AND, OR, NOT이 있습니다. 자, AND를 보시면은, 자, AND 기준에서 왼쪽에 논리식, 오른쪽에 논리식이 있죠. 자, 이게 true냐, 이게 true냐. 만일 true면은 결과는 이제 true가 될 거고요. AND가 되기 때문에. 만일 이게 false고 이제 true가 되면 결과는 false가 되겠죠. 자, AND라는 것은 모두 true일 때, 둘 다 true일 때 결과가 true가 되고 나머지는 다 false가 되는 것이 AND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ND는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 연산자가 이제 AND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OR가 되는데 이 기호가 어디에 있냐면은 키보드에 보시면은 자, 엔터키 위에 자, 이 키가 있죠. 자, 이 키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이 키를 누르시면은 이 기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OR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뭐 같은 뜻입니다. OR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T, 자, 둘 중에 하나만 true만 돼도 결과는 이제 true가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느낌표가 들어가게 되면은 not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not이라는 것은 어떤 보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만일 이 결과값이 1일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럼 not 하게 되면 0이 되는 거고요. 0이면은 결과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이면 1로 바꾸고요. 1이면 0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연산자다. 자, 관계 연산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A하고 B하고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A는 B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자, A와 B는 같다라는 것이 등호 아닙니다. 등호를 두 번 입력을 해줘야 돼요. A하고 B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B의 값을 A에다가 대입을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관계 연산자에서 A하고 B하고 같다라는 어떤 조건을 의미할 때는 등호를 두 번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A하고 B는 같지 않다라고 할 때는 하나를 느낌표로, 첫 번째 등호를 느낌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당 연산자 말씀을 드릴게요. 플러스 해서 등호 되어 있잖아요. 플러스 등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하고 B하고 더해서 A에다가 대입을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덧셈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등호는 자, 이 위치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등호, 이것도 A에다가 B를 빼서 대입을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덧셈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뺄셈, 곱셈, 나눗셈, 퍼센트 뭐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트 연산자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 단위로 해서, 비트별로 해서 연산을 하는 겁니다. %는 AND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 하게 되면은 P 연산자하고 P 연산자를 비트별로 해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만일 이게 자, 이렇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각 자리별로 해서 연산을 하는 겁니다. AND라는 것은 두 비트가 모두 1일 때만 결과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1이 되어야만 1이 되는데 모두 이제 0이 되겠죠. 비트 합은 OR 연산을 하는 겁니다. 자, OR 연산이라는 것은 두 비트 중에 어느 하나라도 1이면 결과는 1이 되겠죠. 베타적 논리합. 자, 베타적 논리합이라는 것은 exclusive OR를 의미를 하는데요. 서로 베타적일 때 1값을 가지는 거예요. 서로 다르면 1이 되고 두 비트가 같으면 0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10 서로 베타적이잖아요. 베타적이면 1이 되고 서로 같잖아요. 같으면 0이 되고 베타적이면 1이 되는 겁니다. 비트 부정, not. 자, not은 반전입니다. 보수를 구해주시면 돼요. 1이 들어가면 0이 되고 0이 들어가면 1이 되는 겁니다.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P 연산자 1을 P 연산자 2만큼 이동시켜라. 자, 왼쪽으로 이동시켜라. P 연산자 1을 이진수로 표현한 후에 P 연산자 2만큼, 자, 이만큼 왼쪽으로 이동시켜라. 자, 이거 이해하시면은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용으로 해서 A란 변수, B란 변수를 선언하고 각각 초기화를 했습니다. 인트용이 되기 때문에 4바이트가 되고요. 32비트가 되는 거예요.
자, 32비트짜리 3과 6, 10진수 3하고 6을 이진수로 표현을 하려면은 32개 자리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32개의 비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2개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10진수 3을 이제 이진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진수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2로 계속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로 나누어서, 자, 1은 2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됐죠. 자, 또 2로 나누게 되면은, 목은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계산하게 되면은, 1, 1이 되죠. 이진수 1, 1. 자, 진법 변화는,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시면은, 여러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진법 변화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리가 1, 1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리수가 총 32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트는 0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비트는 부호 비트예요. 자, 부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양수면 0, 음수면 1값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양수 3이 되기 때문에 자, 부호는 0이 되고, 자, 나머지 값은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이 입력이 돼요. 자, 값이 입력이 되고, 이것을 왼쪽으로 1만큼 이동을 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한 개의 비트를 시프트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비트를 이제 시프트를 해주는데,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는 거잖아요. 자, 왼쪽으로 시프트 하게 되면 이렇게 다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0은 이동을 해도 어차피 0이 되는 거고요. 1만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이 이렇게 이동이 되었죠. 그럼 1이 되고요. 이것도 이동이 되었죠.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리 비워져 있죠. 자, 비워진 자리는 0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0 해서 쭉 해서 1, 1, 0이 되는 거예요. 1, 1, 0. 이때 마지막에 비워진 공간에 채워지는 비트를 패딩 비트라고 합니다. 시프트 후에 생기는 빈자리에 채워지는 비트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0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6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6을 오른쪽으로 한 개 비트를 시프트를 하네요. 2, 3은 6, 나머지는 0이 되고, 자, 1이 되죠. 자, 거꾸로 하면 1, 1,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진수 6은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부호 비트 0, 0, 0, 0 해서 쭉 1, 1, 0이 되는 겁니다. 이 이진수를 한 개 비트를 이제 시프트를 해야겠죠. 그럼 이것도 시프트, 다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시프트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프트가 돼야 되는 거고요. 1만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1이 이렇게 이동이 되면은, 자, 여기는 이전에 0값이 이제 시프트가 되기 때문에 0이 될 거고요. 시프트 1, 자, 시프트 1, 시프트, 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래서 0, 부호는 시프트 되지 않습니다. 0, 0,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자리는 지금 비워져 있죠. 자, 시프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고, 패딩 비트가 되는 겁니다. 패딩 비트. 시프트 후에 생기는 빈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0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건 연산자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에 따라서 다른 수식을 실행할 경우에 사용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형식은 이와 같은 형식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조건. 자, 이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이 조건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true인 경우에는 수식 1을 수행하고 false일 때는 수식 2를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이 되겠죠. 물음표 수식 1, 콜론 수식 2, 세미콜론으로 해서 문장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3하고 2하고 같다라는 이 조건이 결과는 false가 되는 거죠. false가 되기 때문에 결과는 B가 되는 겁니다. B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캐스트 연산자. 자, 이것은 데이터 타입, 데이터형을 변환해주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 보시면은 2.2는 이건 뭐예요? 실수잖아요. 그죠? 자, 실수를 인트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인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정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2.2를 정수로 바꾸게 되면은 소점 아래는 절삭이 되고 결과는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는 2.2가 아니라
이제 형을 바꿨기 때문에 2가 대입이 되는 거예요. 사이즈 오브는 이제 그 바이트 단위로 해서 계산하는 연산자가 되는데, 피연산자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 비트가 아닙니다. 바이트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int a 해서 1값을 대입을 했어요. 자, a라는 이제 변수는 int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4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을 size of 해서 이제 묶어주시면은 4가 반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술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술 연산자가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그리고 덧셈, 뺄셈이 있다라면은, 자, 1 더하기 2 곱하기 4가 있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결합이 되는 순서가 맞아요. 하지만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곱셈이 덧셈보다는 우선순위가 더 높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4를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 2를 더하는 순서대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알아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산술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단항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항이 한 개일 때 연산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단항 연산자가 되는 거고요. 결합 법칙. 자, 결합되는 순서는 예를 들어서 더하기 A라면은, 자, A에 대해서 증감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결합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항, 그 다음 산술, 시프트, 관계, 비트, 논리 이런 순서대로 이제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